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3일 월요일 오후 4시 7분입니다.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긴축 우려를 많이 완화시켜줬고, 그 덕분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그 덕분에 오늘 아시아도 다 같이 일제히 환호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금요일 날의 물가지표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엄청난 급등이 다시 나타나고 일단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저항 부근에 왔기 때문에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하여튼 여전히 상승장 맞죠, 그죠? 여전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시장에 강한 그런 힘을 느낄 수가 있고 상승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방 투자 아이디어 자체를 강하게 갖고 갈 때는 맞으나 말씀드렸다시피 지나치게 과열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 뭐 혹은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를 뭐 어떤 뭐 채권 시장의 반응,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걸 보면서 그 하방 투자 아이디어 자체는 강하게 갖고 갈 때는 맞으나 그러나 이제 분명히 지금 상승장이죠. 상승장 중에 강하게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하방 베팅은 분명히 역베팅이고 엄청나게 위험한 거라는 거 우리가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제가 뭐 금요일 날 밤에 미국 증시 하방을 베팅을 했는데 사실 뭐 저도 지금 와서 하방 베팅하는 게 특히 미국 증시 하방 베팅한 게 그게 뭐 자신이 있어서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어떤 베팅은 이제 근거와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자신이 있으니까 뭐 진입을 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발 빼고 그건 아닙니다. 내가 자신이 있고 없고 그거는 내 투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기계적으로 진입하는 거고 뭐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도망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 하방에 진입한 거는 이제 굉장히 매우 초고위험인 거죠.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도 뭐 이야기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금요일 날 했던 행동은 고점을 잡으려고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돼버리긴 했어요. 그러나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동이 일단 뭐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거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점을 잡으려 그러면 안 되고 이 가장 바람직한 건 그냥 음봉이 나오고 하방 투자하고 싶으면 음봉이 나오고 하락 마감한 그 다음 날부터 들이대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거 일단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지나치게 위험한 행동을 한 거지 이게 일반적인 뭐 투자하고 뭐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겁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걸 한 거예요. 저는요. 이런 건 일반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뭐 오늘 뭐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거 없었죠. 예, 그냥 단순히 이제 그 전일 금요일 날에 미국 물가지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았죠. 역시 긴축이란 재료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 맞구나 라는 걸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죠? 지지난 주가에 계속해서 한 거의 일주일, 2주일 가까이 시장이 조정을 보였었죠. 그때 조정을 보였던 이유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락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금요일 날 밤에 물가지표에 의해서 저렇게 시장이 급등을 하고 다시 전고점에 바싹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긴축이라는 재료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과 조금은 달라진 점이 물론 여전히 투기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6월 중순쯤 됐죠. 6월 중순쯤 됐는데 이제 그때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그걸 활용해갖고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고 좀 시장의 움직임이 날카로워졌고 투기적으로 변했는데 그 투기적인 흐름이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어떤 이제 드디어 어떤 경제지표 이런 거에도 좀 반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다는 거. 완전 투기적인 영역에서 이제 조금 좀 이제 정신을 좀 되찾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지표를 참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증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투기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긴 큰 것 같아요. 증시를 움직이는 주요 원인은요. 일단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도 재밌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일단 이번 주 지금 월요일이니까요.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있는 경제지표 발표 뭐 일정들 좀 체크할게요. 일단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이 조기 폐장합니다. 그래서 문 빨리 닫고 아마 한 3, 4시간 하다가 문 닫을 거예요.
미국 증시 조기 폐장한다는 거 일단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은 미국 증시 휴장합니다. 그죠? 화요일 날은 미국 증시 휴장하니까 수요일 날 아침 영상은 뭐 제가 좀 하루 쉬어가도 괜찮겠네요. 그죠? 뭐 그런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 하여튼 그렇다. 뭐 그런 이벤트들이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7월 첫 주잖아요. 7월 첫 주니까 이제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거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7월 그 3일 수요일 날 밤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죠? 긴축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목요일 날에 뭐 아시다시피 고용 지표들 발표가 되는데요. 뭐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도 있고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겁니다.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ISM ISM, PMI 이런 지표들 발표되는 것도 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금요일 날에 가장 중요한 게 발표됩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 지표들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요 두 가지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시장에 사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어떤 긴축에 관련된 앞으로 스케줄을 좀 이야기해주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 후반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뭐 이제 그냥 참, 그리고 이번 주에도 그 여전히 대규모 채권 입찰, 채권 발행은 계속됩니다. 재무부에요. 미국 재무부. 당장 오늘 밤인데요. 오늘 밤에도 보시면은 한 1,500억 달러, 1,6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650억, 580억 더하면 한 1,100억, 1,200억 달러 정도 되나요? 여기다가 500억 달러 더 더하니까 한 1,700억 달러? 이 정도 되는 양을 오늘 밤에 이제 입찰을 합니다. 요거 좀 잘 보시면 좋겠고, 하여튼 이번 주에도 엄청나게 채권 입찰을 한다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당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로 인한 시장의 타격은 거의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뭐 물론 지금 이제 대부분 증시가 한번 급등을 했었다가 한 1, 2주 조정 보이다가 어젯밤 어제 오늘 급등을 하면서 다시 이제 직전 고점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이제 확실히 이 전고점들을 넘어간 데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뭐 여전히 증시가 뭐 이런 어떤 국채 입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뭐 이야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국채 입찰은 뭐 별로 일단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은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긴축이란 이슈에는 확실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긴 합니다. FOMC 회의 그로 인해서 환호를 했었고, 그 이후에 한 몇 주 조정이 나왔고 물가 지표로 인해서 다시 급등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어떤 통화 정책 자체에는 관심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이런 반응도 그다지 그렇게 썩 논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10년물 국채 금리 이런 거 올라가면서 또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참 계속 역전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하여튼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좀 많이 온도 차이가 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여튼 이런저런 점들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좀 중요한 자리까지 좀 오고 있는데요. 다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지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직전 고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좀 의미 있는 저항들을 앞둔 상황에서 일제히 지금 다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근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다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죠. 꼭지점 잡으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일단 조금 좀 가만히 계셔 보시되,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직전 고점 이런 자리가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음봉이 나오면은 이제 또 우리가 또 강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1, 2주 정도 좀 빠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강세장이었다면은 조정이 이렇게까지 길고 깊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지난번에 이렇게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하고 급등시킨다면은
이번엔 여기 못 넘을까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때라고요. 그죠? 이게 지금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타이밍은 말씀드렸다시피 장대 양봉의 끝을 잡으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조금 좀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하기까지 일단 좀 기다려 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인 이야기 뭐 사실상 이렇게 하면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뭐 차트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런 상황이죠. 그죠? 일본 증시도 이제 그래서 정고점에 바싹 갖다 붙었다. 아직 뭐 넘어간 건 아니다. 근데 뭐 분위기상으로 봐선 이쯤 했으면 사실 넘어가는 거죠. 그죠? 누가 쌍고점을 이렇게 만듭니까? 쌍고점을 이렇게 만들지 않죠. 쌍고점은 보통 이제 고점이 조금씩 이렇게 좀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 바싹 갖다 붙이는 쌍고점은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일단 볼 수 있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 뭐 넘어간 건 아니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 이 자리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진행될 거다. 이 자리 싸움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도 올랐고 뭐 다 같이 오르고 있다. 근데 다 같이 중요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거 확인을 했고요. 중국 증시는 이제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 봐야 일단 워낙 오랜 하락 추세 중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뭐 대충 선을 그어 보면은 지금 이 추세선을 지금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지금 약간 좀 불확실하긴 한데 조금 좀 넘어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뭐 중국 증시도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긴 한데 일단 더 올라가려고 하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일단 뭐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간 일단 시장은 더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반등이고 뭐고 합니다만은,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고 뭐고 합니다만, 일단 그래도 더 반등이 일어나려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뭐 보시다시피 위안화는 계속해서 이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사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면이긴 해요. 그죠? 빨리 위안화가 강세 전환돼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중국 증시도 좋을 텐데, 뭐 보시다시피 자꾸 위안화가 약한 모습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워낙 추세적으로 강력해 갖고 중국 증시의 반등, 결국 반등에 불과하지 않겠냐 뭐 싶긴 합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보시다시피 독일 증시, 그죠? 또다시 일단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 출발하긴 하는데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들이 이제 걸치고 있습니다. 지금 3중 고점형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 못하죠, 그죠? 그런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하방 진입을 하고 싶으면 좀 이제 음봉은 좀 기다려 봐야, 음봉이나 윗꼬리를 좀 기다려 봐야 뭐 진입 찬스를 노릴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죠? 꼭 시점 잡으려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독일 증시까지 뭐 대충 봤으면은 뭐 얼추 뭐 된 것 같고요. 한국 증시 뭐 간단하게 뭐 보자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세계 증시와 흐름이 똑같아요, 그죠? 많이 오르다가 급등하다가 조정 나왔고, 조정하다가 이제 반등 나오고, 반등이 나왔는데 그냥 반등이 아니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급등 폭등을 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저항에 이렇게 무례하게 들이대도 되겠냐라는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더 올라가고 싶은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니까 일단 조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금요일날 저녁인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순리대로라면 아래쪽으로, 금요일 날에는 아래쪽으로 급락하는 게 순리였다. 근데 순리를 무시했다. 순리를 역행했다. 순리를 역행하면 반대쪽으로 크게 얻어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긴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리에 역행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력한 반등이 나왔고, 뭐 일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뭐 그런 중요한 저항들까지 다시 왔으니까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부근까지 오긴 왔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꼭지를 잡으려 그러진 말자라는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모두가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콜옵션이 이제 150억 가까이 순매수가 찍히고 있다. 제 생각에 이런 거는 일단 뭐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오늘 개인의 콜옵션 순매수가 대량으로 찍혔는데, 솔직히 개인 콜옵션 150억 순매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다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진짜 개인일까? 저는 그렇게 일단 뭐 믿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재밌는 게 꼭 개인 계좌에 콜옵션이 150억 막 100몇십억씩 꺾이면은, 100몇십억씩 찍히면은 이런 자리는 결과적으로 무거운 저항이 돼서 더 이상 못 올라가더라라는 게 코스피의 오랜 유구한 역사이긴 합니다. 사례가 매번 그래요. 최근에 이런 자리에서도 뭐 계속 연속적으로 이런 게 나와야 좀 의미가 있긴 한데, 이런 자리에서도 드문드문 콜옵션 막 100억씩 막 찍히는 날이 한 번씩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런 자리에서 이 150억 이런 숫자가 기록적으로 찍히긴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결과적으로 저는 다양하게 이렇게 고점 덩어리들을 만드는 어떤 매물을 쌓는 그런 과정이라고 일단 보여지긴 해요. 물론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더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이런 점들이 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점이긴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코스피가 뭐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올라갔던 적은 저는 일단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일단 저는 그런 사례는 못 봤습니다. 그런 독특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다시 시장이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도 뭐 보시다시피 지수가 1% 올랐는데 1%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하여튼 재밌는 모습이긴 하죠, 그죠? 그만큼 이 콜 시세가 좋았다라는 걸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풋은 이제 확 죽었기 때문에 이 당장 이제 대폭락 위험 이런 건 없어졌습니다. 시장의 위험이 많이 좀 경감이 됐죠. 오늘 하루 급등을 하면서요. 그래서 풋옵션들이 오랫동안 지켰던 자리들을 강력하게 장대 음봉으로 붕괴시켰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겉으로 보는 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대로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자면 중요한 지지선 여기였잖아요. 중요한 지지선을 강하게 붕괴시켰기 때문에 풋옵션은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추세 전환된 거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하락을 계속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을 그냥 지지선도 아니고 하여튼 오랫동안 거의 일주일 넘게 지켰던 이런 자리를 이렇게 강력한 장대 음봉으로 한 번에 깨는 거는 솔직히 한 번쯤은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지난번에 제가 원달러 환율 보면서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그때와 같은 논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이 대략적으로 이 자리였는데, 이 6월 13일 날인가 급락하면서 환율이 이거 누가 봐도 중요한 지지선 깼기 때문에 하락 추세 강화로 봐야 된다, 하락 추세 더 간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다만 이제 이게 언더슈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좀 이 자리에 대한 진위는 확인해 볼 필요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자리가 언더슈팅이 됐는데, 지금 풋옵션도 약간 그런 관점으로 좀 비슷하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지지선 한 번에 깬 거 일단 하락 추세 전환인 건 알겠는데, 다만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깼을 때 뭐 하루 이틀 정도 만에 빨리 되돌림이 나오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 이 자리가 절호의 매수 찬스였을 수도 있는데, 이런 자리가 또 그죠? 지나고 나서 보니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받아는 드려야 돼요, 그죠? 일단 오늘 마감상으로 풋은 죽고 있다, 오늘 마감상으로 선물은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다. 다만 그죠? 오늘 중요한 자리들을 선물도 그렇고 풋옵션도 그렇고 선물 345 넘어간 거잖아요. 강력한 저항인데 몇 주 동안 못 넘었던 자리를 강력하게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은 해줘야 돼요. 더 올라가겠구나, 인정은 해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이게 오버슈팅, 이게 슈팅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하루 이틀 정도, 2, 3거래일 정도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제 생각에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대 양봉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뭐 그렇죠. 오늘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뭐 안 오른 종목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도 다 올랐는데요. 얘도 결과적으로 그죠. 얘도 결과적으로 그 죽어야 될 자리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뭐 급등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중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분명히 조정은 끝나고 다시 재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객관적인 관점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의심을 해보자. 워낙 무거운 저항 부근에 있고 그러니까, 그죠. 얘도 한 2, 3거래일 정도 이제 시간을 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3거래일 동안에 빨리 되돌리면은 오버슈팅 돼서 죽는 거고, 혹은 뭐 2, 3거래일 안에 사실 되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쪽에 이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 오늘 뭐 급등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뭐 내가 가지고 있던 뭐 하방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버려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죠. 단지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의 반응이 또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의 대응을 좀 달리하면 되는 거지, 오늘 뭐 조금 올랐다라고 해서 당장 뭐 내가 하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 때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타이밍과 어떤 뭐 이런 나의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대응을 좀 달리하면 된다라고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삼성전자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지난번에 쌍고점 우려를 좀 극복을 하면서 더 상승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보였고, 하이닉스는 뭐 원래 강해서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 보였고요.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게 이제 직전 고점이란 자리들 다 끼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이제 굉장히 그 결정적인 순간에 빠삭 다가온 거예요.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굉장히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왔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에코프로는 세상에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저항을 완전 강하게 돌파한 짝에서 IM 오버슈팅을 줘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당연히 지난번에 여기서 하방을 잡으셨던 물량들은 청산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여기에 맞게 또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오늘의 이런 움직임들 대부분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저항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레벨업 된 거 인정해 주고요. 다만 이제 오버슈팅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거래일 동안 되돌리는지 잘 보시면 된다고요. 그죠? 앞으로 2, 3거래일 동안 되돌리면 오늘의 상승이 저게 오버슈팅으로 돼가지고 죽기 위한 오버슈팅일 수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응은 달라져야 돼요. 그죠? 시장이 움직임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응은 달라져야 되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포기할 때는 아닌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 미국 증시 전 하여튼 일단 뭐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준을 갖고 나스닥 하방을 금요일날 진입했고, 그 자리 넘어가지 못하면 그냥 계속해서 들고 갈 거고, 그 자리를 넘어가면 포기할 거고 다시 잡는 거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국 증시 그래서 나스닥 특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솔직히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방을 잡는 게 미친 짓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게 별로 막 자신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들고 가는 거고, 내가 굳이 청산해야 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간 거고, 혹은 매수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겁니다. 저만의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요. 오늘 밤 이제 저만의 어떤 그런 저항,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들고 있는데, 저항을 넘어서면 이제 도망가면 그만인 거고, 저항을 못 넘어갔다 그럼 이제 저도 계속해서 들고 갈 겁니다. 뭐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뭐 저의 생각, 뭐 저의 뭐 느낌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단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드릴 이야기 없고요. 하여튼 이번 주도 뭐 지켜보자고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이제 채권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다. 이거 좀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시장이 평안했고 뭐 금융 시장이 평화로웠던 거는 이 채권 시장이 한동안 박스권으로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해서 이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시장에도 변동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뭔가 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근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되겠다. 또 그리고 뭐 달러의 움직임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죠? 네. 지금 어쨌든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